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현금 따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서를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즉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해 뭉칫돈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현금 1억 6,500만 원, 이 가운데 5천만 원이 한국은행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돈으로 개인이 갖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관봉권의 실제 사진을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바코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5만 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은 돈다발 10개를 비닐 포장한 뒤 그 위에 붙인 겁니다. 2022년 5월 13일 일시도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입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누가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상한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띠지와 스티커였는데 검찰이 이를 모두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말도 엇갈립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 쪽은 띠지 분실 경위를 수사 기록에 담아 특검에 넘겼다고 했지만 특검은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 검찰 단계에서 처리돼 압수물 내용을 이첩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넉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직원이 현금을 세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대검에 보고한 뒤 수사팀 사기 등을 고려해 감찰을 미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전 검사장입니다. 신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돈을 세다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검찰의 해명도 궁색하고요. 이는 부실 수사를 넘어서 증거 인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 남부지검에 보내 즉각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믿기지 않는 뉴스인데 네. 이 관봉권의 띠지를 이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다. 자, 시간을 작년 12월 연말로 돌립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가 공천 관련해서 여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현금 따발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권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사진이 건진의 자택에서 발견된 그 5만 원짜리 100개 묶은 거를 다시 또 10개 묶어서 이렇게 둘둘둘 비닐로 감싸 실물 사진입니다. 아, 관봉권. 건진 집에서 포장 잘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저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죠. 이제 관봉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그 띠지에 담긴 정보보다 훨씬 많은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지, 기계식별 번호, 담당자가 누군지 그 담당자 코드, 그다음에 이거 검수한 일시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서 저 띠지가 있으면 이 관봉권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검의 설명은 이래요. 일단 그걸 압수를 해가지고 압수물로 이제 하려면 이제 하나씩 다 빼가지고 액수가 맞는지 꺼내갖고 돈을 한 장씩 세서 네, 뭐 5만 원짜리 100장 5천만 원 맞습니다. 이걸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압수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띠지 베끼고 돈 세고 띠지는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앞에 김건희나 김건희 그 같이 잡힌 사람들하고 비슷한 해명 같아. 이걸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수로 잃어버렸대요. 검찰에서 이 핵심 직원 증거를. 너무 이상해잖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압수물로 보관을 하고 올해 4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으잉? 띠지가 없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대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추적을 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곡 당시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관봉권 압수한 주체가 남부지검이잖아요. 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는 특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압수하고 수표 압수 이런 거는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근데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겠어요? 근데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렸다. 라고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거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그 증거 능력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거 그냥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증거물 다룰 때 우리가 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다 장갑 끼고 그다음에 뭐 이 저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갖고 올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관복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거를 다룰 때도 이렇게 손으로 세우면 자기 지문이 막 묻을 텐데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적어도 그 관복권이면 그대로 그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기계 같은 걸로 해서 세고 그 장갑 끼고 기계 세고 다시 원형대로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넣어서 그 증거물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거물인데 막 뜯어서 일부는 버리고 그다음에 그 돈만 갖다 놨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예. 원래 그 그렇다면- 그대로 보존해야죠.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띄요? 보면 그걸 그냥 일종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검찰이 그렇죠. 뭐 그렇게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게다가 그런 주장이니까. 그거 잃어버렸다는 직원은 뭐 전혀 감찰도 안 하고 뭐 징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 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그것을 뭐 감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 네.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큰 그 오보를 내거나 사고를 확 쳤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기가 글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이제 이것은 그 공기업 그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공적 기관에서 그렇게 검찰에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설명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여튼 이거는 밝혀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밝힐 의지는 별로 지금 검찰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직원 실수다 이러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했을까? 네, 저는 그렇죠? 사실은 검사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한 거라고 보거든요. 실수를 가정해서.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를 들면은 거기는 직원이 정말 실수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응분에 뭔가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 그냥 우리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렸는데 미안해 끝이야 이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래? 결국은 네. 그 띠지나 뭐 그 증거들을 통해서 뭔가 밝혀질 만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 진실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을까? 그러면 이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원래는 그 남편인 윤석열이라는 검찰권이 앞에서 네. 항상 막아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진법사와 관련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허접해서 이거 도저히 영장을 발부할 수 없대더라. 그것도 전부 다 검찰 작품이거든요. 네. 검사는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건진법사가 잡히는 걸 원하지도 않고 건진법사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뭔가 수색해서 뭔가 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건진을 도와주고 싶었고 건진을 덮어주고 싶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확실한 게 지난번에 건진법사 그 두 번의 영장이 네. 기각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거는 뭐냐면 남부지검에서 이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특검이 건진법사 법당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또 똑같은 곳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똑같은 곳에다 예전에 이미 다 했는데. 자, 그런 데다가 거기서 더 중요하게 발견이 됐어요. 김건희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예. 그 법당에서. 네. 그것도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사용했던. 2014년에서 16년 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건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남편의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때의 핸드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핸드폰이 왜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을 왜 그전에는 압수수색을 못했느냐. 네. 이게 왜 갑자기 특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척만 하고 우리들에게 페인팅 모션으로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도와주고 은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 이 관본권과 관련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본의 영장도 그런 식으로 됐고 네.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영장 추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버린 거예요. 자, 불구속 기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그 건 관련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못해요. 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새롭게 수사할 수가 수사는 없어요. 종료군요. 네, 수사는 종료예요. 그럼 이제 추가 그동안에 조사한 게 아주 재판에 후지면 후진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처벌 안 받고 바로 그거는 그거예요. 끝. 네,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더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러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할게요. 이게 불구속 기소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진에 대해서 아무리 별별별 얘기가 다 나와도 결국은 이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 특검이 이제 그때 새로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요. 그럼 특검에서 나타낸 그 찾아낸 것하고 이 검찰이 찾아낸 걸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사의 그 질을 따져보게 되면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누군가를 정말 보호하고 싶으면 후지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후지기에서 무죄 판결 받게 만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데서도 뭐 조사를 못 하니까 예. 같은 건으로 예. 그렇게 하면 확실하네. 예. 아예 조사 안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접하게 조사해서 허접하게 기소해서 무죄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가장 원래는 허접하게 수사해서 무혐의가 제일 좋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욕이 많이 들어오고 견제가 심하다. 그러면 기소는 일단 무조건 하는 거죠. 재판까지 가는 걸로. 네, 근데 그림 재판에서는 해놓고. 엉터리 방터리를 하는 거죠. 쓸만한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사 때문에 욕먹게 하는 거죠. 판사는 왜 그따위로 판결해 주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검사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판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판사가 뭐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누구예요? 몰라요.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그 남부지검에 이거 수사했던 네. 분하고 이 코인 하는 쪽하고 뭐 여기는 다 연결돼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면 혹시 그 특활비가 예를 들면 검찰 특활비나 혹은 뭐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게 관봉권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 얘기 만약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관봉권이 뭐 검찰 쪽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 거라면은 검찰에서 그거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띠지 같은 거를 인멸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나 하는 에이, 너무 설마. 소설이죠. 네. 아니, 그럴 수도 검찰이 있어요. 그런 건 검찰에서 나온 돈이 건진한테 갔다고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저. 아, 그 그건 띠지로 아니겠지. 그 검찰이 굳이 그거를 이렇게 없애줄 이제 이유가 뭐 있을까? 우리가 어차피 소설의 네. 영역이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건진이라는 사람이 이 세금 관련되는 민원들 또는 인사 민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광범위하게 네. 검찰이라든가 뭐 국세청 이런데 네.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윤석열과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다. 뭐 이런 상상을 또 발휘해 볼 수도 있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자금 아니에요? 예. 국정원 돈이 예를 들면 뭐 그것을 특활비를 대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일정 부분 갖다 쓰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아직 우리가 알 수가 근데 없죠. 이제 검찰이 그걸 왜 무마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면은 네. 이미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때거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기 이제 고위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현장에 이제 중하위직 검찰이 저렇게까지 움직였다. 그러니까 검찰 자기네 스토리텔링이 잘 안 맞았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고서는 네. 굳이 다른 어디 보호해 주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당시에 이제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네. 발음이 안 되네. 전 검사장이었고 하여튼 뭐 친윤 라인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했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쉬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고무줄로 묶여 있는 검사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부장 팀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분실된 게 대검까지도 보고가 올라갔는데 감찰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어제 KBS 단독으로 나왔는데 네. KBS에서 취재가 들어갈 때까지 김건희 특검도 이 띠지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특검도?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 협조도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아 검찰이 넘기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현금 뭉치만 이렇게 전해준 거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KBS는 어떻게 알았죠? 그걸? KBS는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 네. 검찰의 비협조가 한두 군데 가는 게 어제 제가 이제 백혜령 경정이라고 네네. 만났는데 예. 지금 그 마약 세관 사건 아닙니까? 예. 그것도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합수를 만들었는데 거의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비협조로. 네네네.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인데 속도가 안 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백혜령 경장이 검찰하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거 하면은 어차피 이런 결과 나올 거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내가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예. 그리고 남부지검의 신응석이. 신응석. 내가 맨날 신응석 얘기했던 거 아시죠? 내가 김동혁이랑 신응석이 얘기 많이 했잖아. 3대장 안에 들어가죠. 맞죠? 예. 가장 사랑했죠. 근데 다들 관심을 안 갖더라고. 근데 관봉권과 신응석 이게 지금 엄청난 심각해. 사건으로 진짜 떠올랐습니다. 심각해요. 와, 내가 김동혁이랑 신응석이는 잡아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김동혁과 신응석, 얼굴만 예쁘장해 갖고 말이야. 하는 짓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작년 말 12월에 건진법사 집에서
5천만 원 관봉권을 발견을 합니다. 관봉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이거 발견됐을 때 이거 띠지만 확인하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어디서 난 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매부쇼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금방 근데 잡힌다. 출연자들이 시큰둥하더라고. 아, 그 당시에 그랬어. 진짜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했잖아. 네. 이 띠지만 보면 저 정부만 보면 이거 김건희로 가는 급행열차일 텐데 어렵지 않은데 내 왜- 발 동동 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봉권을 확보했던 남부지검이 이 띠지를 모두 다 분실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봉권 5천만 원권과 함께 확보했던 1억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그거의 띠지도 다 분실했다고 이게 진짜 합니다. 레전드야. 자, 건진법사가 현금이 압수됐다는 확인서를 쓰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확인서 쓰는 장면만 봐도 스티커하고 띠지가 그대로 있어요. 네. 저것만 보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띠지를 검찰 직원의 실수로 버렸대. 검찰의 해명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검찰 해명은 한 차례 그러니까 압수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공식 접수하려고 한 번 더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이 띠지랑 스티커를 그냥 버려버렸다. 아니 되냐 이씨. 전문가 아니에요? 야. 그리고 이 띠지 대신에 고무줄로 현재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압수물이 훼손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하잖아. 네. 내 이 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문제. 남부지검은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잖아. 네. 그랬으면서 출처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것은 통일교 유착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특검에 이첩하지도 않았어. 그 남부지검에서 그래요? 이첩하지 않았어. 저 오늘 이 기사 보고 진짜 너무 놀라고 너무 진짜 열도 받고 그러던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저번에 저 관봉 발견됐다고 그래서 저는 됐다. 어떻게 루트로 어떻게 김건희한테 전달됐는지가 잘 드러나겠지 하고 이제 또 다른 사건에 묻혀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뉴스를 받았는데 보통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하냐면 아까 그 띠지 있지 않습니까? 네. 띠지에 보면 이제 은행원들이 이렇게 100개장을 묶어서 도장을 찍잖아요. 막도장. 네. 그 도장을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있으니까. 막도장 찍은 여직원 그 은행의 직원이 누군지를 추적해서 이 돈이 어떻게 인출됐는지까지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네. 도장 하나로도 출처를 추적하기도 하는데 관봉이면 이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수를 했던 직원이 그 띠지를 버린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되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네. 특히 남부지검은 더 상상 안 되죠. 그렇죠. 더더욱 거기 금융 관련 금융 관련. 그러니까 거기 금융 그러니까 거기가 전문가들이잖아. 전문 검찰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압수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죠. 그대로 다 놔두고 또 혹시 이게 해체되는 거면 동영상 같은 것도 찍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같으면 해체하면서 동영상 찍고 세고 그 띠지도 옆에 남겨두고 또 찍고 그다음에 띠지도 다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 저는 인멸로 이- 봐야죠. 저는 그 말이 증거인멸 맞다고 한 겁니다, 보는 이거는. 게 네. 조직적 인멸. 지난번에 한학자 씨 그 비밀 금고에서 또 관봉권이 발견됐어요. 법원으로 추정되는. 네. 그러니까 확정짓지는 마세요. 네, 그럼 네. 추정되는 그게 발견됐는데 그게 합쳐 포함해갖고 수백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남부지검에서 뭐 통일교랑 관계 없다고 딱 터들러서 이렇게 꼬리를 꼬리를 자르잖아요. 잘라버렸어. 근데 저는 저 돈이 사실은 그 돈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한학자 씨 비밀 금고에서 나온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그 돈이 사실은 이 건진의 이 돈에 거기서 나온 이 관봉권하고 저는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아유. 왜냐하면 한학자 씨든지 뭐 윤 본부장이든 간에 통일교에서는 그 돈들을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막 묵거리로도 주고 돈으로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네. 로비 자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여기도 관봉권이 나오고 여기도 관봉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히 남부지검이 서둘러서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해주는 것 자체도 이상한 이첩도 거죠. 하지 않고. 네, 자기네 마음대로 결론. 그래서 남부지검이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 건진법사가 현금 다발 그리고 뭐 귀금속 보관하던 비밀의 방 이거 남부지검이 못 찾았었잖아. 맞아요. 기억나지? 그래. 못 찾았어. 근데 갔는데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찾은 거예요. 맞아.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서 또 거기서 뭘 찾은지 알아? 김건희가 2014년에 핸드폰. 쓰던 휴대전화도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 자 그리고
건진 법사의 구속영장 얼마나 그지같이 청구를 했으면 그 기각됐단 말이야. 두 번이나. 그것도 이상하지. 관봉권 띠지 이번에 분실됐지. 이거는 이건 조직적이다 이건. 야 신흥석이 나와. 시선 이미 나갔어. 신흥석이 나와 임마. 이거 얼굴만 예쁘장해갖고. 와 나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저 현금으로 보통 전달하는 것은 이제 증거가 안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봉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을 그 건을 없애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추적할 수 있는 단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실무에서 만약 이런 실수를 하면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갔어요. 이거를 이미 옷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를 했을 일은 절대 없고 그렇지, 말이 안 의도적으로 되는 했다면 거지. 이건 진짜 옷을 벗고 저는 네. 처벌받아야 돼요. 자 검사님. 네. 이거는 진짜 검사 뭐 아닙니다. 검사 아니에요.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도 실수일 수 없잖아요. 실수가 없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압수물을 보관하고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야. 그렇습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이거는요 경호처에서 비합본 서버 삭제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렇지. 증거인멸 문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신흥석은 원래 친윤 검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 달아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직계라고 보셔야 되고 요거 형량 계산 조금 해왔는데 요거 때려. 신흥석 바로 이거 저는 공수처에서도 수사 대상 되거든요. 신흥석. 네, 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증거인멸 형법 155조 징역 5년 나오고요. 이 미국식으로 더 할게요. 직무유기 1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 방해 5년이야.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2년이야. 이거 다 합치면 진짜 한 엄청난 중죄입니다. 한 10년. 한 10년. 그러니까 싸게 미국식으로 끌었다, 하면 싸게. 미국식으로 하면. 근데 여기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흥석은요. 진짜 오늘이라도 이거는 정말 공수처에서 이거 네. 바로 수사 특검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네. 공수처 수사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별개로 분리해서라도 이거는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게 이게 그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나서도 이 짓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 맞아. 얘네는 갓데이가 진짜 빼밖에 나온 너무 거예요. 겁이 없어. 신흥석이 그 동서가 신한저축은행 대표 아니었어요? 그 동서.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잔금, 예금, 잔고, 증명, 아무튼 위조한. 그 관계자 우리가 관계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흥석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해결해 주려고 뭔가 그렇게 한것 의심하지 같아요. 않으면은 진짜 뇌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만이 뇌구조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건진이라고 하는 전성배가 영장이 기각됐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각되지? 그러면 그때도 생각했던 게 대충 이렇게 기각될 정도로 수사해서 영장 청구에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봤어요. 대강, 그런데 이런 거 대강세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섭다. 아 진짜 사실 장난질 검찰이 장난질 친을 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느 정도 세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자기가 완급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관봉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건희로부터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항상 했는데 그러고 나중에 건진보험사 지인이 제보한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까먹었을 거야 아마.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관봉권 관련해서 건진법사 지인이 제보한 게 이 내용입니다. MBC에 제보한 겁니다. 건진법사가 돈을 댄 서울 양재동의 비공식 캠프 이 운영비를 누군가 관봉권으로 보전해 준 걸로 보인다. 그렇지. 캠프 운영비로 일주일에서 3천에서 5천만 원을 썼다고 했었다. 그렇지. 자, 저게 서희건설 그 건물에 그 건물 서희건설. 이거를 누군가가 보전해 줬는데 관봉권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건희. 아니 건현이밖에 없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윤석열 불법 캠프잖아. 네. 그럼 관봉권을 서희건설 회장이 줬겠냐고.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저 관봉권만 추적하면 김건희가 나오겠거니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심각해. 너무 심각해. 진짜 미치겠어. 신흥석 지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신흥석도 친한 거 아니에요? 또? 친한 거 같은데? 아니, 돌잔치 가신 거 아니야? 검찰에서는 룸세랑 같이 가지고 이런 사람 아니 전혀 아니죠. 그건 네. 전혀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제 찐윤 검사로 분류가 돼 있는 사람이고 네. 실제로 특수통으로 이제 윤석열 라인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저런 상황을 보니까 진짜 심각해. 그만두고도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수사를 해서 이건 무조건 세게 처벌해야 될 것 수사야. 같은데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이건 없어. 있을 나 수 없는 진짜 일이에요. 나 깜짝 아니, 놀랐다니까. 저 진짜 아침에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네. 야, 이 엄청난 보도는 이제 KBS에서 했습니다. 오. 네, KBS. 예. 야,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할 거 다 해놓고 7월 1일에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맞는 말이야. 바로 범죄를 열고 멈춰야지. 범죄. 범죄. 저는 그렇게 봅니다.